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병원 수입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가 전문의 박정우입니다. 올해로 벌써 87세가 됐어요. 저는 평생을 내과 의사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듣는 증상이 있습니다. 선생님, 밤에 두세 번씩 깨요. 그냥 나이 탓이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중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야간뇨, 즉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물 좀 덜 마시면 되겠지 하고 넘기지만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화장실 문제만이 아닙니다. 심장, 신장, 뇌, 호르몬, 수면까지 몸 전체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저는 오랜 진료 생활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병원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과 수면제, 이뇨제, 검사로 끝없이 환자를 붙잡아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나이 90을 바라보며 그냥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밤에 깨어나는 당신의 몸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안방인가요? 병실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다가 깨어나는 몸, 야간뇨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의학적으로 야간뇨란 잠자는 도중 소변 때문에 한 번이라도 깨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룻밤에 한 번만 일어나도 야간뇨 진단 기준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럼 다 병이냐? 하시겠죠. 실제로 40세 이상 남성의 69%, 여성의 76%가 밤에 한 번 이상은 깨고 70세 이상 노인의 8만 100%가 야간뇨를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 이상 깨는 겁니다. 2번 이상 깨면 수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피로감, 집중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낙상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원래 우리의 몸은 밤에는 소변이 덜 만들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80%, 밤에는 20% 정도의 소변만 만들어야 하죠. 하지만 그 균형이 깨지면 몸은 밤에도 나처럼 일하고 결국 깊은 잠을 이룰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균형을 깨뜨리는 걸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원인, 밤에도 소변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몸.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2세 김중구님, 오래된 교사 출신이셨죠.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 선생, 이상해요.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3번은 꼭 깨요. 진찰해보니 다리에 부종이 너무 심했습니다. 낮 동안 서 있으면 중력 때문에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누우면 다시 심장 쪽으로 올라와 신장이 그 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즉, 잠자는 동안 몸이 낮에 부종을 배출하느라 일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중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물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낮 동안 순환을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날부터 김중구님은 저녁 7시 이후엔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다리를 쿠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1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죠. 한 달 후 김중구님이 웃으며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젠 밤에 한 번도 안 깨요. 그는 심장도 신장도 동시에 좋아졌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순환이 막힌 신호였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잠자기 3시간 전 이후에는 수분 섭취 줄이기. 다리에 부종 있다면 취침 전 다리 높이기. 늦은 시간 커피 술은 금물. 낮 동안 2030분 걷기 운동. 그런데 주의하세요. 물을 아예 줄이는 건 잘못된 방법입니다. 낮 동안 충분히 마시고 밤에만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의 용량이 줄어들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적은 양에도 소변이 마렵고 시원하게 비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은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해도 시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소변이 찔끔찔끔 나오고 다시 눌러도 조금만 나오는 시기죠. 저는 30년 전 65세의 한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습관성 야간뇨라며 포기하고 사셨죠. 그런데 정밀검사에서 방광 안에 작은 결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돌이 방광벽을 자극해 항상 소변이 마렵다고 느끼게 만든 겁니다. 그 결석을 제거한 뒤 그분은 제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달게 잤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요로 감염, 방광결석, 전립선비대, 과민성 방광. 이 네 가지는 잠을 깨우는 4대 원인이라 불립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지켜주세요.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있으면 방광전립선 검사 받기. 낮 시간에는 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 가기 방광 훈련이 됩니다. 밤중 소변량이 적은데 자주 깨면 방광 문제를 의심하세요. 주의사항을 잊지 마시고요. 밤에 소금물 조금 마시면 소변이 줄어든다. 이건 완전한 잘못입니다. 염분이 몸속 수분을 잡아두어 오히려 혈압과 심장 부담을 키웁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야간뇨의 또 다른 범인은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잠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 산소가 떨어지면 몸은 깜짝 놀라 뇌를 깨웁니다. 이 과정에서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 억제되어 소변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자는 중에도 나처럼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심장은 이 상황을 위기라고 판단하고 심박 나트륨이뇨 인자 AMP를 분비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변량이 늘고 또 깨게 됩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스스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코 골다가 갑자기 멈춘다. 새벽마다 입이 마르고 두통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수면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체중이 늘고 술을 자주 드시는 분, 특히 남성은 위험군입니다. 세 가지를 실행해 보십시오. 콧꼬리 무호흡 증상 있으면 수면 검사를 병원에서 꼭 받기. 체중 줄이기, 금주 옆으로 눕기. 잠들기 전 이 시간은 전자기기 끄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야간뇨뿐 아니라 혈압, 피로, 기억력까지 좋아집니다. 이제 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 아내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늘 피곤했죠. 낮에는 꾸벅꾸벅 조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의사이지만 남편으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당신한테는 좋은 습관이 먼저야. 그날부터 아내에게 세 가지를 시켰습니다. 1. 저녁 7시 이후엔 물 대신 따뜻한 수건 찜질. 2. 잠들기 전 15분간 베개에 다리 올리기. 3. 스마트폰 대신 심심하면 라디오 듣기.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아내는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잘 잤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좋은 잠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 만든다는 것을요. 오늘 밤 꿀잠을 지키는 네 가지 약속을 해주십사 합니다. 야간뇨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몸이 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밤에 2번 이상 깨신다면 1. 저녁 수분 조절. 2. 카페인 술 제한. 3. 다리 높이기. 4. 일정한 수면 루틴. 이 네 가지만 지켜도 절반 이상은 좋아집니다. 잠을 잘 자면 면역이 회복되고 심장과 뇌가 안정되며 기억력까지 되살아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낮의 의사는 약이지만 밤의 의사는 꿀잠입니다. 오늘 밤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답해 주세요.
더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